우리가 이렇게 48개의 화두인데 문문관에서 다루는 게 오늘이 딱 절반, 절반에 딱 걸려온 것 같아요. 네. 화두 하나하나가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자기 삶의 주인 되는 방법. 주인 되는 거니까 당연히 주인의 덕목은 집착 같은 게 없으니까. 집착한다라는 건 약자라는 거잖아요. 항상.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절벽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손을 못 떼니까 붙잡고 있다고. 대개는 절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벽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고. 그래서 이게 화두를 하나씩. 그러니까 48개니까 24개째가 오늘 이제 하는 거니까 그 중에 경향에 맞춰가지고 어떤 부분들 자극도 받고 또 어떤 부분들은 어쨌든 불교의 어떤 전통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지적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 오늘 화두는 좀 특이한 데가 있어요. 왜 무문관에 왜 이 화두가 들어갔을까? 스님들을 위한 화두인 것 같아. 스님들을 위한. 우리보다는. 먼저 뭐 이거부터 한번 읽어보죠. 뭐 종성칠조라는 화두인데 이래요. 내용은. 운문화상이 말했다. 세계는 이처럼 넓은데 무엇 때문에 종이 울리면 7조의 가사를 입는 것인가? 이게 아마 이제 사찰 안에 있는 스님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조계종이라든가 여러 뭐 태고종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종 계열도 아직도 남아 있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잿빛을 안 입고 등급마다 황금색 막 이렇게 화려찬란한 분당 쪽에도 아마 있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뭐 어쨌든 그게 뭐 옷 입는 풍습들도 있고 스님들 막 초파일 날 보면 근사하게 가사들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 시대마다 이렇게 또 다 다르고 뭔가 지금 스님들한테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 세계는 이렇게 넓은데 이 작은 절에 기어 들어와 가지고 파블로프의 개처럼 뭐 이렇게 공양을 하면은 이렇게 탁탁탁 쳐가지고 이제 말 안 하고 이렇게 공양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리고 식사 시간에 밥 먹어라! 이러지 않고 뭔가 종을 친다든가 이런 그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 질문이 그런 거예요. 세계는 이렇게 넓은데 그 많은 넓은 것들 중에서 사찰 요만한데 암자 요만한데 여기로 기 들어와가지고 종치면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되고 7조 가사를 왜 입는가? 니들이 자유로워지려는 건가? 군대 생활 같은 데서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리고 우리가 입영시킨 것도 아니고 국방의 의무도 아니고 자유인이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쩌면 가장 구속이 많은 삶이잖아요. 디비자지 못한다니까요. 사찰에 가면. 사찰에 가서 제일 힘든 게 뭐야? 저 같은 사람은 왜 안 들어가려고 그러냐면 아침은 일단은 못 먹어요. 나는. 일단은 밤에 책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이 너무 들어서 못 먹어. 그러면 잘못하면 사찰에 들어가면 2끼밖에 못 먹는다라는 결론에 이르러. 그리고 어느 큰 사찰에 가면은 집단배식을 하잖아. 집단배식의 모든 음식들은 많이 하면 맛이 없어요. 쌀도 상태가 안 좋아. 국도 무슨 커다란, 뭔지 아시겠죠? 저같이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군생활라. 별로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아. 그리고 한참 밤에 산책을 해야 되는데 자야 돼. 스님들이 다 주무셔. 움직이지도 못해. 사찰에서 조금 걷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죠? 막 소리가 너무 커. 내 발소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아니, 해탈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대자유인이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온 거야.
운문화상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세계가 이렇게 넓은데 무엇 때문에 이 사찰에 들어와가지고 종이 울리면 어떤 격식을 갖춘 칠조가사를 입는 이 생활을 왜 하는가? 너희들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은 사실 어떤 점에서는 매너리즘에 빠진 생활일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초팔레를 이렇게 입어야 돼. 뭐 남들이 하니까 계속 해왔으니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왜 그 너희들은 사물 치냐? 새벽 가장 일찍 스님 한 분께서 모고도 치고 이러잖아요. 사물이라고 그래서 4가지 것들을 친다고요. 들짐승도 깨우고 풀도 깨우고 뭣도 깨운다고. 약한 것부터 깨워야 되지. 늑대부터 먼저 깨우면 안 되죠. 초식동물부터 깨우고 초식동물 전에는 식물도 깨우고 깨우는 행사를 해. 막 이렇게 한다고. 격식에 해서. 뭐 그런 거를 해요. 해오고 있고. 뭐 중국도 뭐 옛날에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아. 그래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너희들 왜 그래? 라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이 화두는 스님들한테 주는 화두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따르릉 종이 울려도 끄고 잔다. 내지는 울렸는지도 모른다. 라는 어떤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고. 사실은 종이 따르릉 울려가지고 깨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진짜 좋은 건 뭐냐면 종이 안 울렸네? 마음 편한 거야. 우리 예를 들면 내일 무슨 일정이 있다 긴장하면 잠 못 자잖아. 그 시간에 노예가 되잖아. 근데 제일 소중한 건 내 잠이야. 나 피곤해. 이게 주인됨의 덕목이죠. 물론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잘리지. 왜냐하면 그건 사장들이나 해야 되는 거지 직장인이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진짜 좋은 거는 타이머를 맞추고 자지 않는 삶이에요, 그냥. 졸리면 자고, 안 졸리면 깬다. 이건 짐승들도 한다고. 근데 우리는 막 억지로 깨. 억지로 잠들어야 돼. 내일 일정이 있어. 미팅이 있어. 잠 안 오는 CEO들은요, 조참 미팅을 갖겠다고 그래. 차 마시면서. 환장할 일이죠. 꽤 우리가 시간을 맞추는 게, 우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깨어있을 때 졸리고, 막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야 될 때는 스트레스 받치고, 잠 잘 못 자고, 거기는 깨어있고, 일상생활을 해야 되면 졸리기 시작하고, 밥 먹는 것도 똑같잖아요. 엄마의 편의를 위해서, 사회의 편의를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먹을 이유가 없다고요, 사실은. 근데 그때 음식을 해치워야 돼. 자식이 7명이다. 배고플 때마다 밥 주면 엄마는 죽음에 이르러요. 에? 지금은 먹기 싫어. 그래서 설거지 다 했는데 둘째 아이가 밥 줘. 2시간 뒤에. 셋째 아이 30분 뒤에 밥 줘. 이러면 힘들잖아. 그래서 힘 가진 사람들이 밥 먹는 시간을 정해버리는 거야, 사실은. 밥하는 사람. 내가 편하다. 근데 정확하게는 뭐예요? 내가 배고플 때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가식한다라는 모든 이유는 그 시간대에 맞추려고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슬픈 거죠, 많이. 자발적으로 상태 안 좋은 인간도 많아요. 아침형 인간. 미친 거죠? 왜? 아침에 일어난다? 그것도 비슷한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엄마가 잠 안 깨우잖아.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서 초등학교 때나 어렸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유치원 갈 때 업고 갈 때 있잖아. 애가 잠을 안 깨. 애가 정신을 못 차려. 그럴 때 있잖아요. 제일 행복할 때다. 그렇게 잠을 막 그랬던 그 아이는 깼을 땐 진짜 깨어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7시에, 몇 시에. 그럼 엄마는 착각에 빠져요. 우리 아이가 다 컸구나. 다 큰 게 아니에요. 사회에 맞추기 시작한 거야, 이제. 그렇게 해야 그거 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밤새 작업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새벽녘쯤에 나오면 엄마 아빠는 빨리 얘를 놀이방에 던져놓고 가야 되는데 애가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선생님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야 정신 차려. 그래서 동네 놀이방이 있어요. 거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아이가 안 깨어나는 거 보면 너무 예뻐.
에이, 필요 없어. 이럴 때. 야, 이 아이는 잠 안 자고 싶을 때 깨는구나. 이 아이는 깰 때 졸리지 않는구나. 우리 꼬맹이들 한참 놀다가 그냥 자는 애들 있지. 너무 부러워. 어른들은 어떤가요? 우리 수면제 먹고 이러잖아. 어쨌든지 간에 이 세상은 이렇게 자유로운데, 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조건반사적으로 종이 울리면 7조의 가사를 입는가라는 거. 이거는 스님들한테 던져주는 질문이지. 너희들 진짜 자유로운 거야? 우리 마조도 그렇고, 임재도 그렇고, 임재 스님도 그 얘기 많이 해요. 밥 먹고 물 마시고 똥 싸는 것이 도다. 라고 하는 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자유로운 사람들. 휴가를 왜 좋아해요? TV 잘 때까지 TV 잔다라는 느낌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몸으로 살아갈 때 보면은, 나는 항상 흐리멍텅하지 않았어. 깨어있을 땐 깨어있는 거고, 잘 땐 자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우리 보통 주인이 안 된 사람들은 어때요? 깨어있어야 되는데 흐리멍텅하고, 자야 되는데 말똥말똥하고, 라는 그 이상한 경계선상에 살다가 죽는다고. 답답하다. 그쵸? 예. 어쨌든지 간에 운문화상은 이거를 던진 거예요, 사람들한테, 스님들한테. 너희들 자유롭고 싶다며. 근데 왜 너희들 이러고 있어?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예. 스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까? 어떤 대답을 할까? 일단은 저는 그거부터 봐요. 뭐부터 보냐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글을 잘 쓰고 영민하니까. 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냥 주인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얘기. 나는 평상시에 생각 안 하는데 그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면 저희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우리 지금도 많이 좋아하죠. 글 잘 써요. 영민하고. 현대 독일 철학자. 이 사람 얘기를 조금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얘기를 하면, 미리 제가 얘기를 할게요. 스님들의 사찰에서 생활하는 사람과 직장 다니는 사람이랑 전업주부랑 학생이랑 많은 행동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직업, 활동들이 있잖아. 저는 그 중에서 스님들의 생활이 우월하다라고 전혀 보지 않아요. 사실 어쩌면 굉장히 게으른 삶일 수도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일을 많이 안 해. 의외로. 일을 많이 안 하는데 먹는다면 누군가로부터 뺏어졌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스님들 사람이 우월하다기보다 우리가 스님들의 때때로의 사치스러운 삶 때문에 비판하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도 있어요. 당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네.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먹이는가? 그래서 산사 같은 데 가면 사찰 본사가 있고 뒤쪽에 암자가 있으면 암자의 암자, 말사의 더 뒤에 가는 암자에 보면 우통 딱 까고 농사 짓는 스님들이 있어. 저는 그 스님들 너무 좋아해요. 진짜 스님이다. 막 그런 느낌들이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스님의 삶이랑 이렇게 쫙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이 있잖아요. 음식물 배달하는 분도 있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르바이트생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삶들 중에서 스님들의 삶이 우월하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일단은 그거부터. 간혹가다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스님들이 있거나, 바깥쪽에서 우월하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고. 발터 베냐민이 했었던 말들 중에서 제가 좋아했던 말이 이런 거예요.
앞으로 나아간다, 진보한다. 진보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 2보도 2걸음, 하나, 둘. 2보도 아니고, 3보도 아니고, M보도 아니다. 여기다 100을 넣어도 되고 1000을 넣어도 되고 또 2000을 넣어도 되고 그래요. 이게 아니다. 아니고 1보가 진보다. 쉬운 얘기예요. 여기 한 걸음이 내가 나아간다라는 거야. 진보라는 말이 사회가 변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 개인으로 보면은 한 단계 내 목표에 가까워졌다라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 꼬맹이가 나 대학 가서 의미 없어요. 지금 산수도 못 푸는데 뭔 대학을 가. 그런데도 그걸 꿈꾸고 있다고. 그럼 못 간다고요. 그걸 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한 걸음 걸어간다. 한 걸음이 진보다. 이게 왜 무서우냐면 한 걸음 가면 여기가 내가 서 있는 곳이 되잖아. 또 한 걸음을 가면 또 내가 서 있는 곳. 이러면 가요. 반면 여기서 가서 여기 서가지고 저쪽 보는 거야. 내가 가야 될 곳. 그 비유를 들자면은 산 탈 때 정상 보는 것처럼. 정상에 올라가는 비법은요. 2보에 있지도 않아요. 2보 없어. 1보를 안 걸었는데 어떻게 2보를 가. 2보, 3보, M보를 생각하는 순간 우린 못 움직여요. 간념적으로 돼. 아, 저기 올라갈 거야. 언제가 못 올라간다니까요. 1보. 이 1보를 어떻게 걷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돌아보면. 진짜 산을 타는 사람들은요.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요. 저기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가볍게 한 보를 걸으면서 출발을 해. 이 한 보의 중요성을 까먹으면 안 된다고 사실은. 이 한 보의 중요성을. 방금 읽었었던 이 화두에서 운문화상이 얘기했던 거. 세계는 이처럼 넓은데 무엇 때문에 종이 울리면 7조의 가사를 입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중생활에 스님 생활에 한보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한보. 이게 굉장히 어쩌면 중요한 거죠. 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있어요. 이쪽 길이 스님들이 걸어가는 길이다. 이쪽 길이 평범하게 돈 벌고 다니는 길이고 이쪽 길이 전업주부의 길이고 가도 정상에 올라가면은 만난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는 노예가 돼가지고 남 눈치를 봐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길들은 대개가 주인답게 살아가려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여기로부터 출발한다. 중의 길이다. 이 중의 길에 스님의 길에 수행자의 길에 뭐가 있냐면 7조 가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 예. 베냐민의 이 이야기는 매번 기억을 해놔야 돼요. 굉장히 울림이 크고 생각할 게 많아. 우리가 가끔 보면 내가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아지는 모습을 3보 바깥이나 100보 바깥에 있는 걸로 그리고 있다. 못 가요. 못 가. 절대 못 가. 나아간다라는 건 한 걸음 가는 거다. 그래서 진짜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매번 그런데 한 걸음이잖아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 진짜 힘들거들랑 정상 부분을 보지 마라. 너무 힘들어. 너무 멀어 보여. 그럴 때는 고개 딱 숙이고 한 걸음에만 집중하면 돼. 덜 힘들면 50보에만 집중해요. 50보 갔다가 다리 아플 때니 그때 쉴 거야 라고 해서 50보 갔다가 쓰면 돼. 진짜로 힘들면 5보만. 5보 가서 쉴 거야.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5보 가서 쉴 거야. 정상 가요. 진짜로 힘들면 한 보만. 이렇게. 이것도 못 움직이면 119를 불러야 돼요.
이 걸음을 한 걸음 걸으면 앞으로 갈 수 있어. 100%. 나 노벨상 탈 거야. 나 수학에서 필즈상 탈 거야. 뭐 이러는 꼬맹이들 있잖아. 못 타요. 절대 못 타. 지금 그 아이가 빛을 잘 관찰하고 있고 그걸 좋아하는지, 지금 산수 문제 하나를 풀고 있는지, 무슨 말인지 알죠? 에이, 그 산수 문제 풀어가지고 양자역학의 복잡한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야? 헛소리 하지 마세요. 1 더하기 1이 2인 줄 모르는 아이가 양자역학 문제를 계산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이한테, 야, 너 양자역학으로 노벨상을 받는다며?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럴 필요 없어.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가,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게 즐겁다면, 그리고 아이가 너무 힘들 때마다 괜히 저 삼촌이 물리학과 교수인데 그 책 보면서 언젠가 이거 풀 거야. 그거 많이 보면 어떻게 돼요? 수학을 접어야 되겠대. 지금 1 더하기 1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집에 어려운 책 많이 갖다 주면 안 돼요. 쉬운 책들.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책들. 똑같은 것 같아. 머릿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수행자들한테 있어요. 나 주인이 될 거야. 자유롭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한테 애정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그걸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지금 바로. 처음에 수행자가 됐을 때 나 자비를 행할 거야. 시민단체에 가입하면 되지. 예? 우크라이나 국민 돕기 운동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왜 거기로 왜 들어가요, 거기로.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처음에.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출발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왜 그 길로 갔는지는 몰라. 저 목표를 보고서 자유인이 될 거야 라고 이쪽을 보고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에이씨 머리 깎고 뭐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재밌는 게 그 길에 들었으면 그 길은 정상으로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아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수행하면서 행자로 지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가, 내 삶이 나을 것 같아요가 그 사람한테 함보일 수 있다고 얘기할 필요 없죠. 너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힘들다. 힘들다, 이게. 여기 사찰 생활이 얼마나 힘들다. 이 얘기를 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사실은 돌아보면은 이 운문화상이 얘기했었던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거죠. 머릿속에는 나 큰 스님처럼 깨달은 스님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툭 하고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니? 처음에 머리 깎았을 때 그 마음 한 걸음으로 가고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그 어떤 느낌도 사실 들어요. 어쨌든 간에 이 베냐민의 요 얘기는 뭐 딴 거 다 필요 없죠. 길을 안 걷는 사람이 많이 멀리를 보고 있어요. 진짜로 길을 걸으면 바닥을 봐야 돼. 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로 걷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밑에 있는 바닥에 대해서 민감해. 안 걷기로 작정을 하거나 걷기 힘든 사람들은 저 바깥을 봐. 저 멀리를 보면 여기서 부딪혀요, 막. 이렇게. 요게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서양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내가 좀 나아진다, 좀 좋아진다, 어느 목표에 도달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얘기를 했지. 옛날에는 그래서 요 앞에 펼쳐져 있는 1보, 2보, 3보, 4보, N보, 100보, 수만 보가 같은 길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보서부터 3보, 4보, 5보, 저 만보까지는 없다. 거기는 걸을 수가 없다. 머릿속에서는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2보, 3보 거기까지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못 갈 테니까. 구경만 할 때니까. 대신 1보를 보는 사람은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은 제대로 출가를 해야 돼. 아니야. 중생들한테 자비를 행하고 이웃들과 생명들을 돌보는 게 보살의 마음이야. 나 수행한 다음에 사람들을 돌본다고? 나 수행 끝나야 돌본다고? 그건 이기주의야. 난 보살행부터 먼저 할 거야. 그렇게 해도 돼요. 뭔 상관이야. 그게 100배 낫지. 수행이 끝나야 자비를 행할 수 있어요. 이런 헛소리가 어디 있어요. 핑계일 수도 있지. 안 끝나면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꼬맹이들도 하거든? 꼬맹이들도 친구 춥거나 친구 배고프면 맛있는 거 사주거든. 엄마 지금 들어들고 애가 크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를 아끼는데 개도 산책시키고 개똥도 치고 그러면 그 꼬맹이보다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생각을 이거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 짧은 말이지만 진보라는 건 2보도, 3보도, 4보도, M보도, M 플러스 1보도 아니라 진보는 1보다. 무거운 말이에요. 이거는 무거운 말. 이게 이 화두를 보면서 사실은 연상이 됐어요. 많이. 그런데 그거 말고 갑자기 장난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언어를 싫어하고 논리를 싫어하는 언어와 논리나 경전에 집착해서 벗어나자가 선종이잖아요. 반면 언어나 이론적인 걸로 갈 때까지 가자라고 하면 교종이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임재고 선종에서는 임재, 그 다음에 교종이라고 굳이 얘기하면 용수, 인도 사람이에요. 나가르주나. 네. 얘기했죠. 중론. 중론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관법품이라는 챕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있어. 내가 없는데, 있죠. 아트만. 내가 없는데 나의 것이 어떻게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한문 경전에 보면 산스크리트로 따지면 아트만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한자로 하는 게 더 좋아요. 나예요, 나. 그 다음에 이러면은 힘들잖아. 그냥 이렇게 내 것, 나의 것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내가 없으면 나의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없는데. 이 얘기가 관법품에 나와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중론을 처음으로 읽을 때 선배들이랑 사람마다 다 달라요. 텍스트 읽을 때. 우리 똑같은 책인데 이 책 좋아라고 그래도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책 읽기 모임하면 밑줄 긋는 데가 다 다르잖아요. 저는 관법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도 잠이 좀 안 온다 그러면은 이 얘기하면 욕하더라. 중론을 보거든요. 이렇게 넘겨봐. 사람들이 욕해. 넷플릭스 같은 걸 봐야지. 그래, 너 잘났고 너 지적이다 이 새끼야 막 이런 얘기를 해. 근데 집에 TV도 없고요. 인터넷 같은 것도 없고 집에 있는 게 책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보고 싶어.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의 것이 있겠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같이 가는 거야. 나의 것이라는 게 많으면 나라는 의식이 강해. 이게 뭐냐면 나라는 의식이에요. 나라는 의식. 나는 나야. 다른 사람과 다른 바로 나야. 이런 거. 나의 의식. 자의식이라고 그럴까? 자의식이라고 그러자. 자의식도 자도 스스로 자자니까. 여러분들이 철학자가 쓰는 개념들도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깊은 뜻이 아니에요. 나의 의식? 자의식이라고 할까? 그래, 자의식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밑줄 치고 외워요. 자의식. 잘못 썼다. 아의식이라고 썼다. 뭐 이러고 그러면 저는 당혹스러워요. 그냥 자기의식이라고 해도 되고요. 나의식이라고 해도 되고 이거는 맞아. 밑에 거는 소유의식. 요게 같이 간다라는 얘기가 충격적이었어 나한테는. 이게 내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물이 많고 소유물의 범위가 많은 사람일수록 내 거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 안 줘. 우리가 누군가한테 주려면 이건 내 게 아니야. 내가 잠시 가지고 있었던 거야 하면 주기가 쉬워요. 근데 이건 내 집이야. 내가 월세 살고 있거나 이거 내 집도 아니야. 잠깐 주인한테 여기 좀 앉아 있어도 돼요? 앉아 있으세요? 앉아 있잖아 의자에. 그럼 딴 사람이 올 때 거기 좀 앉아도 돼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앉으세요 그런다고. 근데 이거 내 의자야. 샤넬에서 산 의자야. 아주 비싼 의자야.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너무나 나한테 강했어요. 내가 없는데 내가 내 거야 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대표적인 걸로 예를 들면 제가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무상이나 시간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나보다 일찍 없어진 건 내가 가질 수 있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양이가 200년 살아. 내가 어떻게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갖고 있어? 고양이가 나를 애완인간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10년 정도 사니까 20년 정도 사니까 돌보는 거예요 내가. 이 각도로 봐야 돼. 사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땅을 어떻게 인간이 가져요? 땅이 썩나? 인간은 죽으면 썩잖아. 그래서 그걸 뭐 가문의 이름으로라든가 재산의 이름으로 가지려고 그렇게 발광대를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요게 너무 강했어. 내가 없으면 나의 것이라는 게 어떻게 있겠는가라고 얘기하고 나라는 의식 이건 나야. 이 의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소유의식은 줄어든다라는 거. 논리적으로는 내가 없으면 내가 없는데 나의 것이 어딨어요. 내가 없는데. 이거 마치 소유주가 없는데 그 사람의 소유물이 어떻게 있어. 어떤 지주가 있는데 자식도 없어. 근데 지주가 죽었어. 그 땅은 그 사람 거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없으면 내가 가진 거 없어. 논리적으로 맞는데 나가르주나는 조금 더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의식과 소유의식까지가. 그럼 거꾸로 가볼 수도 있겠구나. 이게 바로 나야. 나는 영원할 거야. 심지어 이게 계속 가면 내가 썩지 않아. 나는 아트만이고 불멸하는 영혼이 계속 갈 거야. 나는 영원할 거야. 내 정신과 그건 천국이나 극락이나 거기 가 있을 거야. 이러니까 변화하는 모습들에서 우린 괴로움을 갖는 겁니다. 왜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고 죽어가고 이럴까? 아이고 하루살이보다 오래 살았다 이러면 끝나는 것을 영혼에 비추어서 너무 짧게 산다 이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무상이라는 것들을 고통으로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찾을까? 이거 다 소유의 문제인 거야.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 소유의식을 줄이면 나라는 그 고질적인 나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지 않을까? 맞다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운문화상이 7조 가사를 얘기했잖아. 카시야. 한자로 가사로 변했지만 가사는 뜻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카시야야. 카시야. 이거를 한자로 발음을 그냥 한 거야. 옷이에요. 인도 덥잖아. 두툼하게 안 입어요. 오리터 파카 이런 거 없어. 그냥 옷 한 벌 걸친다고. 잠잘 때는 보셨죠? 인도의 분위기. 그게 가사야. 근데 중국에 들어오니까 겨울도 있어. 뭐 뚜렷한 사계절도 있고 이러면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가사가 겉에 있고 속에 장삼 있고 막 이러잖아. 이 가사가 무슨 의미인가를 고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종이 울리면 7조의 가사를 읽는가? 왜 읽는가? 무엇 때문에? 이 7조의 가사가 무엇인가?
요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님이라는 건 자유로워야 되잖아. 이 아파트 너무 중요해. 그거 아파트 붙잡고 있다고요. 그 소유욕.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나에 대한 자의식도 굉장히 강해. 욕심이 많아. 남 생각도 안 하고. 나에 대한 의식이 없어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의 고통을 느낄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초기의 인도에서 수행자가 됐을 때 수행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식, 소유해도 된다라고 인정받은 최소한의 거겠지.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가진 걸 유지하려고 그러면 남한테 못 주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우리가 육바람일에 처음일 때 보시 있잖아요. 보시를 왜 해? 아까운데 주는 거야. 주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이건 내 거다라고 그러면 주기가 힘들어.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그럴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아집에 사로잡히지 않고 부드러워진다고. 그러면 초창기 때 완전히 내 것을 가지지 않는 게 가지고 있더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야 돼야 그 사람은 무아, 불교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무아, 아나트만, 공, 나에 대한 자의식이 집착이 사라져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데 8가지야. 가지고 있는 것. 초기 인도에서. 옷 3벌. 어떤 사람들은 상의, 하의, 추울 때 입는 옷. 어쨌든 옷 3벌. 그 다음에 허리띠. 허리띠 필요하다. 이렇게 걸치는 거니까 담요 걸듯이 걸치고 허리를 채우니까 허리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 바늘. 왜냐하면은 수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옷과 관련된 게 5개예요. 옷 3개, 허리띠, 바늘. 그 다음에 바루, 밥그릇. 탁발할 때 쓰는 거. 밥그릇. 그 다음에 면도칼. 머리 깎는 거. 마지막이 물 여가기. 진흙탕 물에서 마실 수 없잖아. 물 여가기야. 8개. 그러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죠. 바루는 뭐야? 탁발했다고 옛날엔. 내 거야가 아니라 거지처럼 국어를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출신이든지 간에 국어를 해야지. 왜 국어를 해야 돼요? 자기가 노동을 하라고 먹으면 국어행위니까. 음식물 아무거나 다 먹어.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고기 먹으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국어라는 사람이 그냥 처먹어야지. 고맙게. 주는 거 그냥 먹는 거야. 그 사람이 닭고기 주면 닭고기 먹고 채소 주면 채소 줍고 먹고. 이해되죠? 놀라운 거예요. 그거는 완전 바닥에 있는 거야. 내 거다라는 생각을 하질 않아. 나한테 뭐가 오면 은총이하다. 당연한 게 아니야. 구걸, 탁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도 60년대, 70년대까지 탁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승단 내부에선 탁발을 없애버린 거야. 스님들 품위 생활을 위해서. 나는 이거 문제라고 봐요. 그렇다고 다시 구걸해. 그럴 수도 없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노코멘트. 옷이 뭐냐라는 문제잖아. 옷. 그러면 왜 7조가사? 7조가 뭐냐면 7가지 조각이에요. 5조도 있고 9조도 있고 17조, 19조 막 많아. 막 동아시아에는 너무 많아. 그런데 왜 조각일까? 남들이 버린 옷감을 가져다가 시체를 쌓았던 옷, 일부분 해줬던 옷들, 심지어 여성들이 생리혈이 묻어서 버렸던 옷들, 그런 옷들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조각가사라는 게. 옷도 구걸했다. 중국에서 훌륭한 스님한테 7조 가사, 10몇 조 가사를 만든다고 비단을 잘라가지고, 조각을 잘라가지고 구조 가사를 만들고, 이거는 완전 황당한 거예요.
7가지 조각이 난 가사를 입는다. 보통은 이게 말들이 많아요. 이게 풍습 같은 거라. 구조 가사는 큰 행사, 초파일 날 스님들이 입는 옷. 5조 가사는 설법할 때 입는 옷, 중간 정도 레벨. 그리고 7조 가사가 그렇고 5조 가사는 스님들이 평상시 일이나 업무 볼 때 입는 옷. 이래서 9조, 7조, 5조 이래. 근데 지금 그런 의미 같지는 않아요. 조각난 가사들, 누더기 옷들. 아까 뭐가 있다 그래서 바늘이 있다 그랬죠. 다시 한번 이 8가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옷 3개, 허리띠 하나, 바늘 하나. 그 다음에 밥그릇, 바로 하나. 그 다음에 면도칼 하나. 그 다음에 물 여과기 하나. 이게 다야. 그걸 가지고 생활한다. 이게 내 거야. 근데 내 거도 내 것도 아니야. 어디 자랑할 것도 없어. 요 정도 생활을 하면, 수행을 하면 그거 자체로 나야. 나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이다. 나에 집중 안 하고 몰입하느라, 나한테 몰입하느라 타인의 소리에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은 아니다를 알 수 있잖아요. 가진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소유의식이나 가지고 하는 것 그만큼 나만 생각하는 그 생각은 더 커져 있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나가르주나가 쓴 중론 간법품에 나와요. 내가 없는데, 내가 원래 원칙적으로는 없는데 나의 것이 있겠는가? 나나 나의 것이라는 의식에 집착에 벗어나야 나는 자유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거꾸로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소유의식이 나는 얼마나 적은가? 그거는 나에 대한 강한, 이건 나야. 내가 가장 중요해. 나에만 집중하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이 얼마나 흐린가와 약한가. 나에 대한 집중이 흐릴수록 타인에 대한 감수성은, 자연에 대한 감수성은 커집니다. 운문화삭이 말했어요. 세계는 이처럼 넓은데 무엇 때문에 종이 울리면 7조의 가사를 읽는 것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화두를 보면서 초창기 인도에서 불교가 생겼을 때 8가지만 소유했던, 소유라 하기에도 자랑스럽지 않은, 시타르타가 죽을 때도 자기가 옷 3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깔아달라고 그랬 거야. 그게 단 거야. 어쩌면 운문화상이 7조 가사라는 거를 언급을 할 때, 얘들아, 가사는 뭐니? 수행자는 뭐니? 우리는 얼마만큼 갖고 있니? 일반 사람들보다 적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니? 라는 어떤 질문을 던진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앞에 발터 베냐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이 화두를 접해도 될 것 같아. 처음에 중이 됐을 때, 스님이 됐을 때, 수행자가 됐을 때 그 마음,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스님의 길로서 자유를 얻는 거고, 이 사람은 보살의 길로 자유를 얻는 거이기도 하다. 그런 걸로 독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가지가 떠올라요. 초창기 스님들이 가졌던 8가지. 의식주, 가진 것도 없다. 옷 벗어서 누워서 자고, 나무 밑에서 자고. 그게 수행자들. 그리 가진 게 없고, 가져도 가진 것 같지 않은 것만 가지고 있으니 존경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한테 줄 테니까. 그걸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